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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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그랜저 블랙잉크 익스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의 차량 현대 그랜저라고 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2.5 가솔린, 뭐 3.5 가솔린과 LPG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프리미엄 있고 뭐 프레스티지, 뭐 캘리그래피, 기타 등등이 있지만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잉크, 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랙잉크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블랙잉크랑 블랙잉크 익스테리어랑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옵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중에서도 2.5 가솔린에 해당되는 모델이고요. 기본적인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익스테리어 기준으로 4,721만 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썬루프, 빌트인 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열 VIP 패키지 이렇게 총 4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오늘 차량은 그 중에서 45만 원에 해당되는 빌트인 캠 2 플러스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옵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블랙잉크랑 블랙 익스테리어 다른 점, 뭐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원래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외장 컬러 블랙과 시트 컬러 블랙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외장은 화이트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 익스테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덧붙여서 이제 크롬 라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반짝이던 포인트들이 정반대로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잉크라고 해서 뭐 조금 더 특별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반짝이는 것을 싫어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접수들이 조금 많이 불만이 접수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장 컬러와 시트 컬러를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밖에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캘리그래피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을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뭐 옵션을 추가를 하셔도 사실상 전혀 아쉬운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덧붙여서 반자율 주행 당연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혀 반짝이지 않고 검정색의 포인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A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스러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외형을 검정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냥 포인트 없이 굉장히 포스감을 자랑은 했었겠지만 이렇게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들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세련된 미를 장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그랜저를 대형 세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5m가 넘는 전장 길이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895mm로 전장 5035mm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신 아무래도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디자인에 1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은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필러가 이제는 크롬이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위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몰딩 그 어디에도 크롬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크롬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블랙 하이글로시인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광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멋스러운 포인트 자리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6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니었지만 이번 세대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스포츠카 같이 조금 더 멋있는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경우에는 1열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2열까지도 4개의 창문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가 조금은 특별해졌죠. 지금처럼 만약에 문을 열 경우에는 도어가 튀어나오는 방식이지만, 도어가 잠겨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 벤츠의 플래시 도어 타입으로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 자동차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이로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루프 라인이 쿠페형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랜저라는 자동차의 이미지가 한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의 상징으로 뽑혔었던 것만큼 조금 젊은 사람들의 겨냥을 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중후한 멋을 바라보는 중장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만든 차량이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가 가로 형태로 쭉 그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로 형태가 아니라 가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서 본넷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도 역시나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검정색으로, 그리고 차량의 명칭인 그랜저마저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의 무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로고라든지 차종들은 보통 크롬으로 많이들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 보시는 블랙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검정이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멋스럽다, 약간 포스감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블랙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즉 크롬이 들어가지 않고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렇게 배기 팁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이 추세인 것 마냥 그렇게 현재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중대형급의 최고에 걸맞는 트렁크 사이즈를 보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의 트렁크 사이즈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폴딩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뭐 비교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K8과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스키스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화기를 기본적으로 차량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마저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을 위한 차량이다라고 하면은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식으로 그랜저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마치면서 1열 한번 리뷰해 볼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랙잉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블랙잉크를 참 좋게 생각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외장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모두 다 검정색으로만 됐었죠. 뭐 외장이야 검정색 멋있긴 한데 시트가 검정색은 너무 칙칙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냥 블랙잉크가 아니라 블랙잉크 에디션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장을 검정색으로 하되 시트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내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2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원가 절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마냥 윈도우 버튼들이 모두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뒷유리 같은 경우에 썬바이저, 즉 뒷유리의 썬블라인드도 당연히 1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한번 탑승해 볼게요. 지금은 자동차 회사별로 패밀리룩이 적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를 시작으로 패밀리룩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특히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핸들 디자인과 더불어 기어 방식, 이제는 칼럼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랜저를 시작으로 이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봐와서 그런지 나름 익숙한 편에 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그랜저라는 차종에 걸맞게 고급스러움을 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콕핏으로 디자인된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론 보시기에도 딱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조작 또한 그만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뭐 상단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설정을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이미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상하로 분할된 디스플레이는 이미 봐왔었지만 아우디와 이제 국산차의 그랜저가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확실히 공간을 국산차가 훨씬 더 잘 살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컵홀더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 이외에도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감을 훨씬 더 잘 살려 놓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만약에 컵홀더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컵홀더를 안 쓴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수납함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좀 지저분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블랙 잉크라고 해서 실내가 더 특별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반 그랜저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블랙잉크 에디션이라고 해서 실내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래피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148만원에 2열 VIP 시트, 이거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2열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2열 시트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마지막으로 2열에 전동식의 썬블라인드가 생기는데,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은 썬블라인드조차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도 넣어줄 법 했었는데 뭐 그런 썬블라인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 뭐 국산차 다들 아시겠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썬루프도 기본 옵션 포함은 아니기 때문에 뭐 썬루프 옵션을 안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막혀 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가 그냥 투존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감이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잉크 뭐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외장 컬러가 검정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잉크 익스테리어도 결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거 같았었으면은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검정 컬러와 검정 시트로만 했었어야 됐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도 선택적으로 가능하고, 나는 굳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스테리어 패키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블랙잉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재현 팀장 굉장히 빠르게 출고를 해드렸는데요. 뭐 리스나 장기 렌트로 하실 경우에는 특판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납기와 더불어 저렴한 견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